사회를 맡은 사무처장 송유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작에 앞서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 대상 그리고 공로상 시상식을 한 후에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촬영 후 제3회 나이팅게일 의정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이어서 제32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2회 정기대의원 총회 및 제3회 나이팅게일 의정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개회사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정우회 이명하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간호사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간호정우회 회장 이명하입니다. 오늘 나이팅게일 의정 포럼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의 큰 행사 때마다 참석해 주시고 격려의 축사 말씀을 해주시는 국민의힘 이주영 국책위원님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주민의 투표를 통해서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선거를 실시한 이래 약 45명의 간호사들이 지방의회 의원으로 또 단체장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에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은 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른 보건사업만을 수동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추진하고 싶었던 그런 정책이나 사업 계획이 있어도 이를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다양한 실무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진출한 간호사 정치인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 의료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간호사 정치인들의 이러한 활동은 지역 정치인들과 주민들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전국 지방 동시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간호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고 필히 당선되어 간호사 정치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장기간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간호사들은 의료 현장에서 자신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들은 지역 주민의 건강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고 어떤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를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려는 간호사는 매우 적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앞으로 지역 정치에 참여하는 간호사 정치인이 더 많이 배출되기를 기원합니다. 간호사 정치인을 발굴하고 양성하고 후원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저희 대한간호정우회는 여러 프로그램을 개최하여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간호사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정치 역량을 함양시키고 선거에 출마한 예비 간호사 정치인의 선거 활동을 전개하고 간호사 정치인의 정치 활동을 후원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나이팅게일 의정 포럼에서 발제 강연을 해주실 김보라 안성시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인정받아 간호사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민선시장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루었고 시장 취임 이후에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펼쳐서 안성 시민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나이팅게일 의정 포럼을 통해서 간호사가 왜 지역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지, 간호사 정치인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간호사 정치인으로서 성과를 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더 많은 간호사들이 지역 정치에 참여하고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호정의회는 다가오는 6월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서 많은 간호사가 지방의회 의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간호사들의 지역 정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간호정의회 가족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간호사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큰 협조를 해주시면 큰 성원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선거에 출마한 간호사 정치인에게 큰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의 발표와 진행을 맡아주시는 분들과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3회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은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신 이수진 의원님께서 주최하셨습니다. 현재 이수진 의원님께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십니다. 이수진 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 존중, 그리고 여성 존중, 그리고 간호사 존중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우리 당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2명이에요,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간호사 동지들께서는 저를 먼저 기억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오늘 지역 발전을 위해 간호사가 정치합니다라는 주제로 대한간호정의회 제32회 정기 대연총회 그리고 나이팅게일 의정포럼 개최하게 된 걸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명화 회장님 늘 열심히 선두에 서서 역할을 해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간호사가 정치합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돌보기 위해 정치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수진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표가 명확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간호정의회 올해로서 32년간 그 간호계 정치적 진출 또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전 간호사의 힘과 열정을 모아오셨죠. 그동안 수많은 간호사들이 국회, 행정부, 또 지방의회 등에 진출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오늘 또 강의를 맡아주신 우리 김보라 안성시장님,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죠. 전 얼마 전에 간호대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협의회 대표와 간부들을 만난 바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간호사들이 앞으로 미래는 밝다, 정치 참여, 그리고 정책 참여, 사회 참여 이런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이후에 사회에 나와서 간호사들이 본인들의 행복한 삶, 간호직이라는 직업을 통해서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보건의료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이 어떻게 서포팅을 해줘야 될지 이런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지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요즘 대선 기간이라 굉장히 핫하죠. 우리 당의 선대위에 그 청년 보건의료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블루소다라는 이름으로 청년 당사에서 아주 열띠게 토론도 하고 또 보건의료인들의 삶에 대해서 국민들께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공약에 우리 보건의료인들, 특히나 간호사들의 삶을 더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 담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 것들이 우리 앞으로 간호사의 미래를 밝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가 큽니다. 2022년 우리 대선 그리고 6.1 지방선거 굉장히 중요한 해죠. 이번 지방선거에 전 지역에서 보다 많은 간호사들이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갖는다라면은 저는 아주 그 간호인들의 자긍심 제고와 또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 용기를 내십시오. 전국의 우리 간호사 동지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저는 정치인이 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상대방을 돌보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던 그런 공인의 마음, 또 헌신하는 마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우리 사회를 앞으로 공동체를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만드는데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의정포럼에서 지역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김보라 안선 시장님,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귀중한 발제를 해주시는데요. 기대가 큽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 최일선에 선신한 간호사들의 노고와 희생 정신은 매우 크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덕분에라는 캠페인에 동참함으로써 그 고마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삶의 그런 행동 방식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이 시간들을 잘 극복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국민 모두 그리고 우리 간호사들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 함께 극복을 해낼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상시적인 감염병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 방역 시스템 전반의 상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대전환을 통해 지역 간, 계층 간 의료 불평등을 해소 그리고 공공의료의 확충을 강조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실천으로 이어질 것이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2년여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명 안전과 보건의료 체계 강화에 대한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자 선대위 직속으로 또 별도로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 위원장으로 제가 활동하고 있고 또 우리 정우의 정혜선 수석위원장도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뛰고 계십니다. 또 보건의료 단체, 환자 단체 이분들이 함께 각 그 상황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선대위의 미래도 참 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간호사들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 또한 함께 해왔는데요. 일생활 균형과 그 간호사들의 모성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기관 모성 정원제 도입을 제안하는 내용의 보건의료 인력 정책 인력 지원법을 작년에 발의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보수 실태를 조사하고 또 적정 보수 수준을 보건의료 인력 종합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도 추가로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법들이 통과된다면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문제라든지 휴가권, 휴식권에 대한 애로사항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지역에서 일하더라도 저임금에 시달리지 않고 공정한 임금, 우리 이재명 후보가 늘 얘기하는 공정임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공정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정부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간호법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해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아마 올바르게 제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간호사들의 위상 제고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22년 그 한 해 여러 사업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또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 대한간호정우회 정기총회 의정포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또 정우의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누가 이 길을 가라 하였는가 이곳에 계신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임원들이 이 자리가 월급을 받는 자리도 아니고 뭐 본인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자리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또 간호사 동료들이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또 간호사라는 직업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잘 정착하는데 거기에 뜻을 함께하고 그 무엇보다도 그 안에는 국민 건강과 또 보건에 대한 우리 간호사들의 실천을 제대로 담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올해 또 어려운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앞장서서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그러면은 동료들과 후배들이 또 같이 함께 손잡고 어깨 걸고 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간호사 가족이신 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부의장, 경상남도 부지사까지 역임하시고 현재 국민의힘에서 국책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이주영 위원장님께서 대선 선거운동 일정으로 서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간호사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축사는 자료집에 잘 실어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대상 그리고 공로상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수상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라 안성시장님, 구경민 부산시 의원님, 이규화 이천시 의원님, 한경애 강동구 의원님.
의정대상 제2022의 1호 안성시청 시장 김보라. 귀하는 사단법인 대한간호정우회의 회원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신념으로 간호계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활동에서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공이 크므로 제3회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을 맞이하여 의정대상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22일 사단법인 대한간호정우회 제14대 회장 이명하 축하드립니다. 의정대상 제2022의 2호 부산시의회 의원 구경민. 의정대상 2022의 2호 부산시의회 의원 구경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의정대상 2022의 3호 이천시의회 의원 이규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의정대상 제2022의 5호 강동구 의회 의원 한경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수상자 중 참석하지 못하신 국민의힘의 동대문구 의회 이순영 의원님의 상패는 의원실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공로상도 있는데요. 잠깐 안내해드리고 기념사진 찍겠습니다. 공로상은 2021년 많은 수의 재직 간호사분들이 정치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정우회에 관심을 가지고 평생회원으로 가입하신 전남대학교 병원입니다. 전남대병원 간호부장님이신 주덕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주덕 이사님은 꼭 참석하시려고 하셨으나 늘어나는 코로나 환자 추이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공로상은 병원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상자 먼저 촬영하시고요. 네, 이어서 토론회장에 계신 네 분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회장에 계신 네 분께서 단상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사진 촬영 후에 제3회 나이팅게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대한간호정우회 벌써 32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3회 나이팅게일 의정포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모두들 모이셔서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 네, 곧 이어 나이팅게일 의정 포럼을 하겠습니다. 나이팅게일 의정 포럼의 주제 발표 및 토론회 4회 좌장을 맡으신 가톨릭대 보건대학원 교수이자 대한간호정우회 수석부회장이신 정혜선 수석부회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수석부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혜선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간호정우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고요. 카톨릭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나이팅게일 의정 포럼인데
주제가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해서 간호사 정치인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제 발표는 안성시장님을 맡고 계신 김보라 시장님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것에 이어서 시장님과 함께 간호사 정치인 4분을 모시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나이팅게일 의정 포럼을 통해서 저희 간호사들이 보다 많은 지역에서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선배 간호사 정치인들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어서 간호사들의 역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김보라 안성시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보라 시장님은 현재 경기도 안성시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안성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 전무이사를 하셨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역임하셨고, 제9대 경기도 의원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보라 시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제32회 정기 대의원 총회 및 나이팅게일 의정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 간호가족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총회도 하고 그다음에 포럼도 하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요.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할 것은요, 지역에서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다시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사회를 좀 진단해보고 지역에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초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위기라고만 이렇게 진단하려고 하니까 너무 희망적이지 않고 좀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는 위기 속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위기가 기회가 돼서 조금 더 나은 사회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해서 희망을 좀 담아서 위기, 기회 이렇게 두 개의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 겨울이 왜 이렇게 따뜻해? 여름인데 왜 평소에 오지도 않는 비가 이렇게 많이 오지? 저희 안성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일 끊이지 않는 한 달째 이상 되는 폭염, 아열대 이런 기후 변화들이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기후 변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후 위기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요. 이 기후 위기로부터 발생한 게 바로 이 감염병의 위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한 2년 전부터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해서 기존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지금 당장 2년 전에 벌어진 일인가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메르스도 있었고 사스도 있었고 다양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았었는데요. 이미 2014년도에 WHO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전염병에 늘어날 확률이 한 4.7%다 이렇게 예측할 정도로 기후 위기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감염병의 위기는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이고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로부터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도 저희가 겪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평등의 문제에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008년에 금융위기 위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사회 문제가 불평등이죠. 2016년도의 결과를 보면 전 세계의 상위 1%가 갖고 있는 재산이 전 세계 부가 차지하는 비중의 50%가 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한 44%였고요. 2014년도에는 48%였는데 2016년도에 50%가 넘은 겁니다. 이렇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이 전 세계의 문제고 또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이냐라고 하면 사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청년들의 문제를 보면 더 여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부터 농담처럼 이렇게 씁쓸하게 뭐 너는 흙수저냐, 뭐 금수저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청년들은 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계층이 이동될 수 없는 이런 사회 현상을 헬조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관심 갖게 봐야 될 이 시기의 위기는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대한민국의 서울, 경기에 살고 있는 인구가 전 국민의 50%가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3만 명이 채 안 되는 시군이 18곳이나 있고요. 의성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수치이죠. 그리고 우리 전국에 228개의 시군구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소멸 고위험 지역이 36곳이고요. 106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해당됩니다. 더 이상 이렇게 놔뒀다가는 대한민국의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2021년도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전라도나 강원도나 뭐 경상도 이렇게 이제 농촌 지역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인천이나 대구, 부산처럼 이렇게 광역 도시에 있는 구 단위에서도 7군데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렇게 포함될 정도로 이 인구 감소 수도권의 집중의 문제는 전국에 다 이렇게 벌쳐져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학교가 망할 거다. 그리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지역의 인구들이 사라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비극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면 30년 뒤에는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중에 70%가 사라질 거고 50년 뒤에는 93%가 소멸될 위기에 처할 거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지방의 인구들이 줄어들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 환경, 안전, 빈곤, 주거 돌봄의 문제들인데요. 교통은 수도권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살아서 교통체증이라든지 교통의 문제들이 나오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너무 살지 않아서 대중교통의 수익성이 떨어져서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안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에는 인명성이 높아지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면서 범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안전을 위협받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많이 생기면서 또 외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안전에 대한 두려움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수도권도 문제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도 다양한 이런 사회 문제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귀농귀촌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 사실은 이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부분들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행안부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신설해서 10년간 매년 1조씩의 돈을 들여서 지방을 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돈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해서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는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렇게 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지방에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는 이 교육의 문제 그리고 우리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사고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지역성 없는 자기 소외적인 교육과 사고방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모두 다 중앙 중심에 그리고 서울로 중앙으로 가는 것이 출세하는 거고 잘 되는 거고 더 크게 보면 선진국 서양의 문물들을 모델링해서 그렇게 똑같이 닮아가는 것이 좋아지는 거고 출세하는 거고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고향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변방이고 지역에 남으면 낙오자가 되는 거. 우리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학부모들이 공부를 아이들한테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다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죠.
저도 이제 간호대학 학생들을 가끔씩 이렇게 보는데 그 친구들도 어떤 면에서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들어가서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인이 물론 병원의 임상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공부 잘하는 순서인 거고 성공하는 거고 지역에 남아서 뭔가를 하는 거는 왠지 낙오되고 처져 있다라고 하는 느낌들을 갖는 게 도대체 어떤 거에 기인할까 저는 이런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들 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몰리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내지 않으면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해결하기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아까 첫 번째 장에서 얘기했던 다양한 위기들을 우리가 잘 기회로 해서 극복하려면 우리의 생활 태도라든지 사회 체제라든지 사고방식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기 하는데 포스트 코로나의 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크게 한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동안은 선진국의 산업화의 모델을 따라갔을 때는 생산성 중심의 사회체제가 우수한 사회체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이 생산성 중심의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삶의 질 중심의 문화와 여가와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이런 부분들 중심의 사회체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 안전망이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큰 도시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생활 속에서 과연 내 삶이 안전할 수 있을까? 저희 안성이 지금 20만 도시인데요. 경기도에서 인구 10만 명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최저로 해서 3등이거든요. 저는 왜 안성이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적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것도 있지만 서로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는 잘 아는 이웃들과 함께 서로의 안전을 위하면서 마스크도 잘 쓰고 방역수칙도 잘 지키는 이런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덜 발생하고 방역 지침들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중심의 이웃들과 함께 우리 안전을 지키는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구축이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대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은 첨단 기술을 누가 더 가지고 갈 것인가가 핵심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접목해서 지식문화 산업이 결합되지 않으면 미래 사회에 있어서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민국의 이 한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그것으로 이렇게 다른 국가들보다 조금 더 이 우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지식문화 산업이 결합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식문화 산업에 있어서의 필수적인 요소는 뭐냐면 자기만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스토리텔링은 누구 것을 모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라든지 우리의 국악이라든지 한류에 있어서의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표현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사회의 경쟁력은 바로 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기후위기, 기후변화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뭐 그린 뉴딜 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그린 뉴딜이 어디에서 실천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 실천의 근거지는 바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의 다른 이름은 바로 로컬 뉴딜이다. 그래서 지역이 살아야 지구도 기후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지역을 강조하냐라고 하면 지역이 갖고 있는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두 다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살면서 순간순간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죠. 좋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고 이 부분은 참 불편하다, 부당하다. 또 건강하게 살고 싶다,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혼자 행동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죠. 느끼는 것은 개인적으로 느끼지만 사실 실천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와 동일하게 느끼는 누군가와 함께 했을 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바로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행동하게 하는 나의 동지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우리 사회가 변화된다. 예전에는 국가 체계를 전체를 변화시키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주 어려서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열심히 그 주먹도 휘둘러 보고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요. 사실은 곧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10년 터울로 당이 바뀌면서 국가 정부를 운영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세상이 큰 틀에서 바뀌는가? 저는 그렇다기보다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면서 대통령을 누굴 뽑는지를 결정하는 거다. 대통령이 지역을 바꾸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성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의미에서 지역에 대한 중요성들 그리고 지방자치의 중요성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좀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굉장히 깁니다. 1949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이 됐고요. 1952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대로 이 민주주의나 지방자치 분권을 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죠. 그렇게 연약하게 외부에서 이렇게 주입된 지방자치는 1961년도에 군사혁명위원회를 통해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임명제로 바뀌면서 30년 동안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도에 다시 이제 실시를 하게 됐고요. 2004년도에 주민투표법, 2006년도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에게 지방행정 통제권이 이제 부여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자치 단체냐 지방정부냐 최근에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제 어떤 말들을 쓰는 게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쓰는 말은 지방자치단체인 거고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지방 분권, 자치분권을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지방정부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점차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차이가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일정한 그 뭐 서울시면 서울시, 경기도면 경기도, 안성시면 안성시 이렇게 공간적 영역과 그 안에 그 주민록을 두고 있는 구성원들로 가입된 주민들로 형성된 공법성 여기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일선 행정을 담당하는 일종의 이제 대리인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제한적으로 의회를 구성할 수 있고 조례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제한적인 자치권만 수여된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지방의 하나의 법인으로 보고 제한된 자치권만을 갖고 있는 단체로 보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의 기획과 정책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하위기관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의 자주적이 독립된 정치체다. 그래서 주민들의 형편과 처지에 가장 민감하고 지체 없이 기민하게 행동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정부이다. 그래서 외교권하고 군사권 이런 것들만 안 갖고 있지 우리는 정부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다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민선 7기, 5기부터 7기까지 한 10년 동안 다양한 이 시군구에서 이런 지방정부로서의 역할들을 해내고 또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던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코로나 상황과 관련돼서도 중앙정부에서는 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할 때 지자체에서는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했죠.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많은 그 관심을 받았던 드라이브스루 검사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 사례들이 이제 전국으로 이렇게 전파가 됐던 거고 사실 명부를 작성하는 것도 일일이 수기로 쓰던 것이 불편하면서 080 전화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쓰게 된 것도 저희 안성시에서 제일 먼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불편한지를 보고 가능한 부분들을 먼저 실천해 나가는 것들이 바로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선 5기부터 7기까지는 시민 참여라고 하는 이제 핵심 슬로건을 걸고 주민과 그다음에 이 행정이 협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양하게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정말 지역의 중심에서 지역에서 문제로 느꼈던 사람들이 변화돼가고 그 변화를 이끄는 행동의 주체로 되는 주민 조직들이 많이 생겨났었죠. 그래서 동네에서 마을에서 주민들이라고 등장하고 이웃의 관계망들이 서로 단절됐던 게 연결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시민의식들이 이렇게 향상된 경험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간호사들이 다시 한번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했을 때 특히 정치적인 영역에서 고민을 하면 우리 아까 인사드렸던 이수진 의원님처럼 국가의 의료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고 그리고 간호사의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에서의 전국적인 활동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전국적인 활동에 있어서의 정치활동 외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 내의 주민들이 정말 정치의 중심으로 나설 수 있게끔 하는 지역 정치에도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간호사로서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해본 경험을 좀 비춰보면 사람에 따라서 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간호사라고 하는 그 직업이 갖고 있는 윤리의식이라든지 우리가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배웠던 이 교육 과정을 보면 중앙정치도 물론 잘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지역에서 정말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 가고 주민들을 주체로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것들에 많이 훈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는 간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치라고 하는 거를 너무 이 선출직에 국한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주의에서 선출직과 선거를 통해서 권한을 위임받는 부분들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문제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정치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선출직으로서 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돼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주민 조직을 구성해서 주민들과 함께 이슈 파이팅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청원을 하거나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저는 분명히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큰 의미에서 이제 정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계시거나 아니면 뭐 보건소에 계시거나 아니면 학교에 계시거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환자들이 의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그 사람을 처해 있는 지역의 환경들, 구조적인 문제들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정치의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발제를 해주신 김보라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이 역시 보건의료 전문가이셔서 안성에서 코로나 환자가 가장 적게 발생했다고 하니까 안성 시민들이 정말 행복했을 것 같아요. 시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지역에서 아주 살뜰하게 아주 꼼꼼하게 주민들을 살펴주셨기 때문에 안성시가 참 행복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님의 좋은 노하우가 다른 간호사들에게도 널리 알려져서 시장님과 같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탄생했으면 좋겠고 또 시장님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주시기를 우리 한번 앞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선거에도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의 주제는 간호사 정치인의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입니다.
지금 시의원, 구의원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간호사 정치인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구경민 의원님이신데요. 구경민 의원님은 제8대 부산시 의원을 지금 하고 계시고요. 부산 미래병원에 근무를 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장군 지역위 사무국장을 하셨고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부대변인을 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간호사회의 정책특별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구경민 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의원 구경민입니다. 제가 요즘에 연설을 많이 해서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듣기 좀 거북하시더라도 지금 저희가 정치인들한테는 지금이 대목이다 보니 선배, 후배 그리고 동료 간호사 선생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우리 김보라 시장님께서 전반적인 발제의 내용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는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인 지금 특히 지역사회 간호 그리고 1차 예방의학 이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들이 어떤 역량과 기량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병원에서 어떤 역량을 더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선 발제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오미크론으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전파력은 강하고 치명률은 낮기 때문에 일상 전환으로 이제 전환하는 방역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각 병의원에서 지금의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 능력보다 훨씬 더 힘들고 무게감이 가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새로운 감염병은 3년에서 5년 주기로 계속 반복될 거라고 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의 간호사들 그리고 병원에서 실질적인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들이 지금과 같은 처우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환경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대한민국의 방역 체계가 결국 의료인의 번아웃으로 그중에 가장 많은 인적 구성을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번아웃이 될 경우 결국은 이 3년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될 감염병 대응에 국가가 전력 질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한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정원을 한 비율을 확인해 봤습니다. 2020년 공무원 총 정원이 113만 1,796명, 거기에 비해 간호직 공무원 인원은 7,287명, 즉 일반직, 대직, 일반직에 대비해서 0.6%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총 정원원이 54만 7,125명 중에 간호직 현원은 524명입니다. 0.09%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불합리한 숫자인데요. 재작년에 코로나19가 처음 2월 달에 한국에서 이제 기승을 부릴 때 저희 부산에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23일 날 발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수본도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었고 부산광역시의 시민방역 추진단도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고 나서부터 그때 부산에서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변사자가 발생됐을 때 거만이들이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거만이들이 변사자의 거만을 거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사자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과 극심한 불안감 때문에 거만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할 수 없이 그 업무가
지역의 보건소로 전가되었고 그때 특정 직구는 언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산에는 16개 구군 중에서 15개 구군이 의무직, 즉 의사들이 보건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의사들이 보건소장들이 검안을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졸업하고 막 8급 간호직 공무원 된 친구들이 2년 차, 3년 차 된 친구들이 비상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살면서 돌아가신 분의 사체를 본 적도 없고 학교에서 단 한 번도 해보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갑자기 변사자한테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연히 그 현장에서는 우리 젊은 그 간호직 공무원들 기함을 했죠.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격노했고요. 부산시에 즉각적인 문제 제기했고 해당 보건소장들하고 굉장히 저하고 감정적 대치 상태를 벌이다가 결국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중수본에서 검안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변사자는 무조건 검안이가 코로나19 검사를 하게 하고 지역에 있는 간호사들이 변사자에게 코로나19 검체를 하지 못하도록 중수본이 정리해 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사실 약간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간호사 출신의 정치인이 아니고 저는 정치인 출신의 간호사입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43살 1980년인데요. 정당 생활이 24년이 되었습니다. 정당 생활을 먼저 하고 간호사를 경험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그때 그 위기에 제가 간호사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현장을 그것이 얼마나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이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계로 인해서 간호직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말도 안 되는 형태인지 분노할 수 있었던 건 아마 유일하게 제가 부산에서 간호사 출신 정치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앞서 거대 담론으로 간호사들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간호사들이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국민 건강 증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입이 아플 정도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는 무조건 간호사들이 정치를 진입해야 된다는 이유 중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끔씩 저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간호사 경험도 별로 없고 정치를 먼저 한 사람이 정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 얘기하고 간호사들의 권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가끔씩 저에게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어느 학교 출신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변호사는 영입 1순위 정치 신인들로 등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하이 레벨로 인정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영입하려고 하지 않고 저 같은 사람, 저처럼 지방대 나온 사람들한테 지방대 나온 30대 광역의원 된 사람에게 간호사 출신이 출세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변호사들이 지방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 되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만 해도 잘 먹고 잘 산 건데 왜 정치하냐고 묻습니다. 저는 결국 간호사들의 전문성이 사회적으로 하이 레벨 계층으로 인정받을 때 그것이 정치하는 구경민의 자산이고 저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이상 저는 현장에 있을 때 느꼈던 체감보다 훨씬 더 간호사들이 좋은 대우를 받고 전문성을 제대로 인정받는 것이 정말로 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 몇 년 전에 정당 생활을 할 때 제 학교 동기들은 저를 돌연변이나 별종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로웠습니다. 간호대학 친구들하고 아무도 제 정치적 활동을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느끼는 청년 간호사들은 달라졌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정치적 이념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저 본인들이 선호하는 정당이 다를 뿐이지 정치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전문직인데 왜 내가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 내가 정치를 해서 내가 우리 간호사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 내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제가 그때 늘 후배 간호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징검다리가 되겠다. 정치 참여가 많아질수록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고 간호사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될수록 정치하는 간호사들이 훨씬 더 안전하게 정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배출해낸 수많은 간호사 정치인들과 함께 간호사 정치권에 무조건 많이 진출시키고 지방선거 때 무조건 많이 당선시키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구경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처음 말씀을 들으니까 정치를 하시다가 간호사가 되셨다니 저희들에게도 참 큰 감동이네요. 아마 저희 많은 간호사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계실 때 또 도움을 많이 주실 것 같고 저희들이 잘 몰랐던 그런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크게 바꾸셨다고 하니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토론하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 참여하실 분은 이규화 의원님이십니다. 이규화 의원님은 지금 이천시 의회에 의원을 하고 계시고요. 여주대학교 간호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간호정우회에 저희 경기 남부 권역지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여성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토론을 맡아주실 이규화 의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천시 의원 이규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거는 일단은 간호정우회를 통해서 저는 정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순영 회장님 때부터 제가 간호정우회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정우회에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자기 관리하는 거, 예산 배우는 거, 뭐 여러 활동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정치인을 만나는 시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기서 또 용기를 얻어서 제가 한번 정계로 진출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지역에서 처음에는 이제 종합병원에서 저는 백병원에서 이제 중환자실 근무를 하고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천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간호사들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아주 답답함을 느껴서 지역에 이제 준종합병원에 제가 입사를 했죠. 근데 준종합병원의 특징은 뭐냐면 중환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고 내가 활동했던 게 조그만 병원에 가니까 거의 노는 거야. 근데 월급 줘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근데 이제 그 종합병원과 이제 지방병원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항상 라운딩을 잘하고 또 이제 소통을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면 대화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그 활동이 나중에는 나의 지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에서 그냥 3교대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하고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하고 그 소아과 환자가 지금은 결혼을 해서 또 애를 낳았고 그 당시 내가 상담했던 그 아기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지자를. 내가 지지자를 끌어모으기가 힘든 상황에 이미 지지자로 다 후원회가 만들어질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주대학에 또 지역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겸임교수로 일을 했을 때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누군가 또 챙겨보죠. 또 그 학생들은 또 저의 지지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출직으로 비례가 아닌 이렇게 선출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이게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항상 문제는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근데 그 문제를 얘기해주는 주민이 굉장히 고마운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슬로건이 현장에 답 있다라고 얘기해서 꼭 가봅니다. 그래서 가봐서 그 지역 분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 그것이 또 하나의 그 시청에 있는 공직에 계시는 시청에 있는 민원을 중간 단계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꼭 정치가 내 이득이나 뭔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한 점 찾아보자. 그래서 소통하고 문제를 들으면 일단은 저희가 교육을 또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과학적 사고방식에 대한 것을 보면 이게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학교 때 다 이미 마스터를 했어요. 근데 다른 과 출신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해결하기가 가장 쉬운 그러니까 많은 민원인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는 게 그걸 알아요. 고리를 연결할 줄 아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호정후회에 이제 위치해서 좀 더 많은 정치인을 배출하게 하려면 학생들 항상 우리가 교육과정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역할이 계속돼서 to be continue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꿈을 갖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일단은 시작을 해서 경험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역사회 활동이 간호사들은 또 지역사회 간호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뭐라 그럴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그런 지식을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을 해서 또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결하면 굉장히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간호사들이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면 우리 간호사들의 문제점이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고정관념입니다. 본인 꼭 보건직만 해야 돼.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간호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직으로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이렇게 일을 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갔다가 보건직도 갔다가 위생계도 갔다가 그다음 복지계도 갔다가 여러 과정을 섭렵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더 이렇게 확장되지 않은 것은 간호사들이 보건직만 하다 보니까 보건은 하나의 한 부분이에요. 전체 부부를 아우를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반직으로 해서 나의 특권을 내려놓을 때부터 그게 바로 정치인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죠. 정치인이 아닐 때는. 그래서 그 노력하는 과정도 하나의 공부예요. 그래서 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노력해라. 그러면 어느 순간에 시의원을 떠나서 도의원도 될 수 있고 또 단체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비례밖에 못 하잖아요. 선출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고생이 결국은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 그러니까 고생에 대한 도전을 즐기면서 하자.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간호정의를 통해서 여기가 인큐베이터죠.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보고 사례관리, 우리 케이스스터디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다 정치에서 필요한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폭넓게, 우리는 꼭 보건직에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거, 기후변화에 대한 거, 일자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 도시 계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도시 계획이 안 되면 이미 건물이 지어진 거는 헐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합리적으로 사는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지역의 활동, 우리는 종합병원만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역병원에 있으면서 지역에서 지켜주고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문제를 들어주고 또 해결 방안을 한번 솔루션을 만들어주면 정말 지역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간호정의에 저는 이제 선배가 됐어요. 이제 정치를 저 한 3번 떨어졌죠. 그리고 4번째 됐는데 떨어진 것도 슬픈 게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경력이 또 쌓이고 나중에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한 4명, 6명이 됐는데 떨어진 것도 경력이 돼서 자리 하나가 나한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떨어진 것이 나쁜 건 아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쉬운 직보다는 좀 더 고생스럽고 그걸 고생을 재미로 알고 한번 우리가 좀 많이 키워내면 더 많은 정치인들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간호정의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이기아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규하 의원님이 정말 간호사가 소통의 달인이잖아요. 그런 소통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현장에서 좋은 활동 해주신 사례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경애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경애 의원님은 현재 강동구의회 의원이시고요. 서울 아산병원 수간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고요. 강동구 치매지원센터 팀장님도 하셨습니다. 한경애 의원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구의 더불어민주당 한경애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그 정치 현장을 굉장히 늦게 뛰어든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많은 간호사들한테는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젊었을 때 많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병원에서 많은 시간들 한 30년 넘게 지역사회 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정치에 자연스럽게 콜이 들어와서 아마 했던 걸로 저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호사들한테 이제 정치에 참여하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저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간호정우의 캐치프레이즈처럼 간호의 날개가 돼서 간호사들의 미래를 열어가려면 우리가 앞선 토론자들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간호사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사들은 의료복지와 보건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역량을 발휘해서 정치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간호사라는 전문 분야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든 조례 몇 가지는 저희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조례도 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 쪽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도 제가 몇 가지 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간호사들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직간접 참여가 저는 필요하다 하는 게 제 경험상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건강 문제 관련 부분에서 정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현실적으로 그거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여가도 즐길 수 있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적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역사회가 건강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데는 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간호사들은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현장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간호사들은 어떻게 정치에 참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는 주민들의 대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과 보건 분야에서 저희가 활동을 했던 부분들이 그런 정치, 현실적인 정치 참여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간호사들은 제한된 범위에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과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제가 정치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고 그거를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한된 범위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과 직종에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치를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들에게는 이러한 경험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이 지역사회 활동과 역할은 상당히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간호사가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갖고 시야도 넓히고 참여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봉사활동, 저는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봉사활동과 또 직접 간접 정치 참여, 어떻게 보면 지금 선거운동 기간인데 선거운동에도 직간접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삶의 질, 건강에 많은 관심이 또 필요합니다. 특히 보건 분야에는 역할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으로 커뮤니티 케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간호사들이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서 현장의 경험과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 경험을 갖춰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유능한 정치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간호사들은 이러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러한 그 밑바닥부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의 그 많은 무조건적인 어떤 참여 그런 부분이 이익을 따지고 어떤 계산을 하기보다는 무조건적인 참여를 시작해서 거기에서 부딪히고 거기에서 본인이 어떤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더 정치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젊은 층 간호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지금 굉장히 정치권에서는 젊은 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운동 기간에도 젊은 사람들의 어떤 선거운동에 대해서 많은 참여를 지금 굉장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청년들은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젊은 층들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간호층은 지금 참여를 지금 하는 것을 저는 지역사회에서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힘드시겠지만 3교들이 인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어떤 봉사활동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이런 지금 선거운동 기관에도 봉사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젊은 층 간호사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꼭 좀 젊은 층 간호사들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조례를 우리나라 최초 조례를 3가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조례가 전부 남들이 만들 수 없는 그러한 조례였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건강한 임신 가임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난자와 정자 동결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근데 그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그런 조례도 저희가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치매 환자들이 지금 초고령 사회가 되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 환자 증가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가적인 커뮤니티 케어하고 맞물려서 살던 곳에서 계속 살려면 가족의 어떤 지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가족지원센터를 강동구에 최초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도 지금 통과가 돼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아마 구청장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진행이 올해 안에는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보육원에서 베스켓 베이비 같은 그런 어떤 아이들이 환경에서 자라면서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정서적 심리적인 지원 조례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정서적인 발달에 대한 스크리닝을 하는 게 초등학교 1학년하고 4학년 때 합니다. 그거는 그냥 전반적인 스크리닝인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그러한 아주 열악한 그런 환경, 열악한 환경은 아닌데 그러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2년에 한 번씩 그런 애들을 어떻게 보면 풀 배터리로 그 검사를 진행해서 걔네들이 나중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는 것도 우리가 간호사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를 하려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려면 사실 정신과 의사도 만나야 되고 아까 가임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의사도 만나야 되고 의사들과의 끊임없는 어떤 만남을 통해서 이런 조례를 저희가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간호사들이 굉장히 이런 정치적인 참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 관련된 조례도 저희 만들었지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과 관련된 조례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건강관리
건강 관련해서 가장 삶의 기초가 된 기본이 되는 건강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정치 참여를 해야만이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필요하다. 그렇다면 초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 무조건적으로 정치 참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성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뭔가를 생각하셔서, 그게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봉사부터 시작된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한경애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경애 의원님이 간호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서 전국에서 최초의 조례들을 많이 이렇게 만드셨고, 또 정치가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정치를 생각하면 항상 먼 곳에 있고 TV에 나오고 또 나하고 관계가 없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 정치에 많이 관심을 갖고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보라 시장님, 그리고 또 구경민 의원님, 이기화 의원님, 한경애 의원님, 이렇게 네 분의 간호사 정치인분들의 활동을 들으면서 정말 간호사인 것이 자랑스럽고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워낙은 심경숙 위원장님이 또 말씀하실 예정이셨으나 오늘 또 사정상 오시지 못하셔서 이번 그 나이팅게일 의정 포럼은 지금 말씀하신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특히 대선을 얼마 안 앞두고 그리고 또 6월이면 지방자치단체 선거도 있는데 중요한 시기에 간호사 정치인분들의 활동을 듣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나이팅게일 의정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시 40분부터 정기대의원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의원님들, 간호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휴식하시겠습니다.